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어제에 이어서 태풍 바비에 대한 4차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처럼 태풍의 경로하고 태풍의 강도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나라 날씨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제가 거적별로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태풍 예보보다는 태풍에 대한 우리나라 날씨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태풍의 현황입니다. 지금 태풍은 중심기압이 965헥토파스칼로 어제는 980였는데 어제보다 15헥토파스칼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밤사이 아주 크게 발달했다는 얘기고, 지금 강도는 강한 중형급 태풍입니다. 그러니까 일 전만 해도 약한 수준급이었고 어제는 중간 강도의 중형급, 그리고 오늘은 강한 중형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강풍 반경은 330km로 어제 오전에 비해서 60km가 증가를 했고요. 중심에서는 현재 바람이 최대 초속 37m/s가 불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의 서 있기 힘든 수준의 바람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태풍 이동 속도가 시속 3km로 아주 느리게 이동하고 있어서 이 느린 속도가 대략 현재 태풍의 발달을 좀 늦추지 않을까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풍 경로를 보겠습니다. 태풍 경로는 어제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태풍이 옹진반도를 관통해서 북한 내륙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태풍이 거의 내륙을 지나가지 않고 서해안 따라 쭉 북상하다가 옹진반도 서쪽을 아주 살짝 스친 후에 곧장 북한 시리즈 부근으로 북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대부분 다 서해안 직통에서 북한 신의주 관통, 우리나라는 서해안을 가다가 북한 내륙을 지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예보라면은 서울과 경기도 일대는 모두 다 위험 반원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경로를 스케일 다운하자면은 이거와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서해안 부근과 제주도는 모두 다 태풍 바비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이 위험 반원이다 보니까 아마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 이번 시간에는 태풍 북상에 따른 우리나라 날씨를 제가 지역별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나눈 지역은 바로 제주도, 즉 여기 제주도하고 서해안, 서쪽 내륙하고 남해안, 그리고 수도권 지역입니다. 그럼 각각 지역에 대해서 태풍 북상에 따른 날씨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대신 뭘 조심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쪽 동해안 지역에서는 태풍과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도 여제 태풍 자체가 강한 기압 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기압차가 있기 때문에 강한 바람에 부딪혀 있어서 해안가 지역에서는 그래도 순간적인 돌풍에 대해서는 대비해야겠지만 비는 거의 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태풍이 지금과 같이 서해안을 따라 북상할 때 그 유형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풍 중심부에는 여전히 매우 강한 비와 바람이 불겠지만 대신에 그 범위는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섬하고 전남 목포 해남 부근에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그 태풍 자체가 워낙 좁기 때문에 이곳을 벗어나면은 비는 거의 오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이렇게 북상하게 될 경우 태풍 중심부에 드는 목포 일대에서는 많은 비가 오겠지만 우리나라 내륙 지역에서는 비는 거의 오지 않는 유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비보다는 바람 태풍이어서 강풍에 대한 대비만 하면 된다는 유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풍 바비가 지나오는 경로에 대한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도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태풍 영향권 중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바로 제주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영향 시간은 오늘 오후부터 당장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밤까지 좀 길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 고비는 내일 오전부터 내일 오후 사이, 즉 내일 자체는 하루 종일 태풍 영향권을 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태풍이 지나가도 여전히 남풍류가 계속 불기 때문에 태풍이 이렇게 북상했다 하더라도 제주도 지역에서는 여전히 비는 올 것이고, 다만 바람의 강도만 점차 시간에 따라서 줄어들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제주도가 이렇게 있을 때 제주도 남부하고 제주 상간, 또 제주도 북부와 또 구별하자면은 또 제주도 서귀포가 있는 제주 남부에서는 강한 남풍이 곧장 불어오기 때문에 비가 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남풍에서 집중호우 가능성도 있고, 또한 태풍과 매우 가깝고 또 태풍이 강할 때 오기 때문에 제주 남부 지역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 서귀포 지역에서는 비하고 바람 모두 다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 상간 지역에서는 비가 어마무시하게 오기 때문에, 즉 강한 남풍이 곧장 한라산과 만나서 상승기류가 폭발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윗세 오름, 그 다음에 진달래밭 부근을 중심으로 거의 500에서 70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거의 침수 아니면은 진짜 엄청난 폭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반면에 제주도 북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비가 제주도 남쪽에 다 쏟아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의 강도는 서귀포와 윗세월보다는 약하겠지만 여전히 태풍인 만큼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제주도 제주시에서는 강풍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도 비는 오기 때문에 여전히 비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약하자면은 서귀포 지역에서는 집중호우하고 강풍에 대한 대비를 모두 해야 되고, 제주 산간 지역에서는 진짜 어마무시한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 제주시에서는 강풍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만 여전히 비는 오기 때문에 비에 대한 대비도 소홀하면 안 된다. 그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서해안 지역입니다. 우선 제주도보다는 약하겠지만 다만 이 지역에서는 강풍에 대한 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곳입니다. 그 이유는 태풍 자체가 아주 가깝게 지나가기 때문에 워낙 강한 기압차로 인해서 이 바닷가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적인 돌풍이 아주 세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흑산도하고 목포 지역에서는 태풍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강한 비도 올 수 있고 또 강한 바람이 예상되어서 목포하고 흑산도 지역에서는 아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고요. 서산, 당진, 보령, 즉 이 지역에서도 역시나 태풍과 가깝기 때문에 비는 좀 덜 오겠지만 바람이 매우 강해서 시설물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외 서해안 지역에서도 바닷가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바람이 불 수 있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혹은 항구 쪽에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대비, 그 다음에 배 같은 선박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비도 좀 오는 편이면서 바람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강풍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과 같은 수도권 지역입니다. 우선 이 지역에서는 비는 거의 오지 않고 바람에 대한 대비만 하면 되는데요. 우선 내일 저녁부터 모레 정오 사이가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시간이고, 그리고 태풍의 최대 고비는 바로 모레 새벽인데요. 그나마 다행으로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시간대 태풍 고비이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소백산맥이 있고 동쪽에는 태백산맥이 있습니다. 태풍이 이렇게 부상이 되면은 남동풍이 불게 되는데, 그 남동풍이 불에 따라 이쪽 소백산맥을 건너서 비구름대가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오지 않고, 게다가 태풍이 좀 더 부상하게 되면은 또 동풍이 부는데, 이때는 또 태백산맥 때문에 또 팬현상이 나타나면서 비근들 현상이 나타나면서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비구름대가 이렇게 막 생겨서 부상하고 있는데, 이쪽 산을 지나게 되면은 점차 약화돼서 서울과 경기도의 지역에서는 비는 그냥 오락가락하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 매우 강한데요.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건물이 많고 간판이 많기 때문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게 되면은 간판이 떨어져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또 가로수가 많아서 강풍에 의해서 가로수가 뽑히거나 또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은 또 차량 통행이라든지 걷다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서해안과 제주도보다 풍속은 약하지만 그래도 건물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설물 낙하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자면은 비는 그냥 오다 말다 하는 수준이고 그냥 강풍에 대한 간판 파손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서쪽 내륙입니다. 우선 이 지역은 서해안보다는 바람은 덜하겠지만 대신에 비는 서해안보다 좀 더 올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남풍류가 곧장 부는데요. 아까는 이렇게 소백산맥이 있었고 이쪽에는 또 태백산맥이 있었는데요. 이쪽 지역에서는 평야이기 때문에 남동풍이 불면은 곧장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됩니다. 그래서 광주, 나주를 포함한 전남 지역에서는 또 비가 많이 올 수 있어서 이 지역에서는 또 비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됩니다. 다만 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강한 비가 오다가 약한 비가 오다가 다시 강한 비가 오다가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 근데 문제는 강한 비가 올 때 또 강한 바람도 같이 불기 때문에 비바람이 칠 수 있어서 우산이 부러지지 않도록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자면은 평균적인 소득 자체는 서해안보다는 약하겠지만 대신에 지형적인 요인에 의해서 순간적인 돌풍 그리고 강한 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태풍과 남해안 지역입니다. 남해안 지역이라 하면은 부산, 울산도 포함하고요. 그 외에 지리산 남부도 포함하겠습니다. 우선 태풍이 부상하게 되면은 강한 남풍류가 불게 되는데 습한 남풍이 곧장 이곳 남해안에 다도해야 하고 또 이렇게 산들과 부딪히면서 비구름대가 폭발적으로 발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해안보다 바람은 거의 덜하겠지만 대신에 비가 더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태풍의 영향시간과는 상관없이 남풍이 강하면은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태풍이 물러가도 계속 비가 와서 아마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이 가장 좀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지리산 산청하고 부산, 거제도와 같은 지역에서는 간헐적으로 강한 비가 오기 때문에 침수라든지 혹은 침수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비가 계속 오는 게 아니라 구름대가 지속적으로 띄엄띄엄 유입되면서 비가 오다 말다 하겠지만 이 오다 말다 할 때 그 비구름 강도가
매우 강하다는 점이 있고, 특히 이러한 비구름대는 해안가보다 특히 부산 금정구 동래구 아니면 지산 상천과 같은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에서 조금 더 내륙 지역에서 훨씬 더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바다 바로 앞보다는 이렇게 내륙과 같은 금정산이라든지 뭐 금정구라든지 뭐 창원의 북부, 뭐 김해 시가지 아니면 지리산 산천과 같은 지역에서는 강한 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여전히 강한 바람이 또 불 수는 있기 때문에 우산이 부러지거나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태풍이 오기 전까지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이 북쪽에서는 동풍기류가 유도되는데요. 이러한 동풍이 불면서 태백산맥과 만남에 따라 폐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폐현상은 곧 공기덩어리가 고온해지는 성질이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도와 같은 영서 지역에서는 폭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더웠고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도 굉장히 날씨가 더워질 것입니다. 즉 지금 8월 23일 처서가 지났음에 불구하고 태풍이 자체적으로 유도한 동풍, 그리고 태풍 자체가 워낙 습하고 더운 공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태풍 자체에 습하고 무더운 공기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거의 한여름 수준으로 덥고 습하기 때문에 처서가 지나갔다 해도 폭염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는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폭염 경보가 발령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는 태풍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태풍 바비의 모습인데요. 어제와 다르게 태풍의 눈이 있다 없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태풍의 눈이 잘 안 보이는데요. 다만 태풍의 중심부가 아주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태풍의 중심부에서는 매우 강한 비와 바람이 불고 있다는 얘기로, 만약 태풍이 이렇게 지났었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을 것인데, 그나마 지금은 서해상을 따라 북상하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비구름대는 대부분 다 피해가서 어느 정도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태풍의 강도를 보여주는 CI 지수입니다. CI 지수가 높으면은 초강력, 낮으면은 그냥 약한 태풍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제는 2.3에 2.5 사이 놀았지만 지금은 3.5로 어제보다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어제 밤만 해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발달했는데요. 지금은 태풍 자체가 워낙 느리게 이동하다 보니까 태풍이 느리게 부상하게 되면은 이 해역에서 수온을 끌어내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태풍은 강한 비와 바람이 동반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도가 치게 되는데요. 이 파도가 치면서 깊은 바다 속에 있는 차가운 물이 또 끌어올려짐에 따라 수온이 떨어지면서 태풍 자체가 스스로 힘을 깎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금은 그나마 태풍의 강도가 아주 조금 약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수원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8월 18일 자료인데요. 지금 이게 태풍 바비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는 검색선이 바로 28도 경계선입니다. 여기 선을 넘는 곳은 28도가 넘는 것이고, 여기는 30도, 여기는 26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태풍 바비가 이렇게 북상하게 되는데, 제주로 지나게 되면 서해상의 수온이 24도로 매우 낮기 때문에 금방 약화될 것입니다. 게다가 상층에서 Z까지 끌어내리게 되면서 Z하고 태풍이 만나면은 하층은 동풍이 불지만 상층에는 강한 서풍이 불게 되면서 하층과 상층 간의 바람 차이, 즉 시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수납성 저기압이어서 바람 시어가 매우 크게 되면은 잡열이 분산됨에 따라 약화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수온도 낮아지고 강한 연료 시어에 의해서 태풍 자체가 아주 빠르게 약화되기 때문에 태풍이 제주를 지나게 되면은, 즉 아마 전남, 목포 옆에 해상을 지나게 되면은 중치기압이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점은 약간 다행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앞으로의 태풍 발생 가능성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수온이 매우 높은데, 이 수온이 높은 곳을 바로 MJO 진돔이라고 하는 구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말은 이렇게 높은 수온대의 구역이 시간이 지나서 점차 이렇게 동진하다가 사라지고 다시 서쪽에서 들어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즉 이 지역에서 태풍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렇게 수온이 높은 곳에서는 상승 기류가 있는데, 그 말은 일본 쪽에서는 하강 기류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 하강 기류가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앞으로 태풍이 계속 발달하게 되면은 태풍 바비뿐만 아니라 또 다른 태풍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달에서 10월달 사이에서는 부산을 포함한 경남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태풍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태풍 바비의 4차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제가 내일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